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나와 있습니다. 런던의 굿노트 행사에 초청이 돼서 출장을 가고 있는데 비행기표를 늦게 예매하는 바람에 직항이 없어가지고 싱가포르에 경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왜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중에 일반이랑 프로가 아니라 에어를 골랐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아이폰은 아이폰 16 프로인데요, 이게 내추럴 티타늄 색깔이었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오면서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인데, 프로 디자인이 좋게 말하면 센세이셔널했고 나쁘게 말하면은 기괴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뇌이징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프로랑 프로 맥스가 말이 많던 와중에 아이폰 에어는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가볍고 얇고 화면도 크고 해서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그러면 왜 17 시리즈 중에 에어를 골랐는지 몇 가지 이유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한 이유인데 가벼워서입니다. 저는 핸드폰이 그렇게 무거운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7 플러스부터 사용을 했는데 항상 크고 무거운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프로맥스까지는 사용을 안 했지만 아이폰 7 플러스, 아이폰 X, 13 프로, 14 프로, 15 프로, 16 프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아이폰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검색하지 않고 기억나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폰 13 프로 때 120Hz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면서 구매를 했었고, 아이폰 14 프로 때 노치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4 프로가 엄청 무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15 프로로 넘어가면서 가벼워졌고,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오면서 망원 카메라가 5배 줌으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것들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면서 썼던 게 아이폰 15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가볍고 망원도 3배율 줌이고 뭐 별다르게 제가 불만족했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이폰 14 프로는 쓸 때 진짜 무겁다라고 체감하면서 썼는데, 아이폰 17 프로가 204g, 아이폰 14 프로가 206g, 2g 정도 더 가벼운 모델로 나왔더라고요.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 가방도 항상 가볍게 들고 다니고 짐도 가벼운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 핸드폰도 가벼워야 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가장 얇고 가볍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아이폰 에어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를 실제로 만져보니까 진짜 가볍습니다. 특히 한 손으로 만졌을 때보다 타이핑을 하려고 두 손으로 들고 있을 때가 진짜 가볍게 느껴져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고, 아직 많이 사용 안 해봤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때문에 에어를 고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항상 프로를 써왔잖아요. 사실 제 취미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니까 아이폰으로 영상도 많이 찍는데, 가장 만족스럽게 썼던 아이폰이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5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망원 카메라가 3배율 줌이었기 때문에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각이 아이폰으로 그 3배율을 했을 때 딱 그 정도의 화각대인데, 망원 카메라가 그동안 3배율 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디지털 줌이 아니라 광학 줌으로 네이티브한 화질로 찍을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16 프로를 쓰면서 5배율 줌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뭐 당연히 뭐 콘서트를 가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멀리 있는 걸 땡겨 찍을 때는 당연히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그냥 그 배율을 좋아하고 그 배율에서의 원하는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은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3배율 줌이었을 때는 3배율을 누르면은 바로 그 배율이 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편리했고 화질도 더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5배율 줌이 되면서 3배율을 맞추려면은 다이얼을 돌려야 되고, 그것도 돌리면서 3배율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진 스타일이 좀 변했습니다. 망원으로 찍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망원을 어느 순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그러면 3배율을 디지털로 찍을 거면 아이폰 에어로 찍는 것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미지를 로우 파일로 찍을 수도 없고 픽셀 수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퀄리티의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후지필름 카메라도 사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좀 간단하고 빠르게 찍고 싶을 때거든요. 그 정도 상황에서는 아이폰 에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에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싱글 카메라니까 초광각이 없는데 저는 초광각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없거든요. 사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부동산 임장을 다니시거나 특수한 실내 인테리어를 넓게 찍으셔야 되는 분들은 0.5배율을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 영상이든 사진이든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접사 기능도 혹시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 써봤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게 좋은데 제 사용 환경에서는 이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도 굳이 안 골라도 되겠다 싶어서 가볍고 얇고 넓고 이쁜 아이폰 에어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카메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시네마틱 영상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이폰으로 영상도 많이 찍으니까 전면이든 후면이든 인물 모드로 찍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시네마틱 없을 때도 잘 살았잖아요. 말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데 빨리 영상 마무리하고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커졌습니다. 프로 모델보다 더 큰 화면을 원했던 건 아닌데 화면이 커지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화면이 커지면서 무거워졌으면 불만족했을 텐데 커지면서 가벼워지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화이트 색깔이 이뻐요. 제가 어제 애플 세션에 가가지고 다양한 아이폰을 만져봤는데 아이폰 에어에서 블랙 색깔은 살짝 제 취향은 아니었고, 나머지 세 가지 색깔들은 진짜 은은하게 이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화이트가 가장 이뻐서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120Hz가 들어간 것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가격대 아이폰에 120Hz가 안 들어갔다면 좀 실망할 뻔했습니다. 일반 모델에도 120Hz가 들어갔으니 에어에도 120Hz가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모노 스피커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면서 뭐 모노 스피커라고 크게 다를까? 싶었는데 방금 저기서 노래를 틀어봤거든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이 윗부분에서만 소리가 나고 아랫부분에서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모노 스피커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사실 안 나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게 들어가면 더 좋죠. 그리고 이 가격대에 듀얼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가 안 들어간 거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맞긴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아이폰 스피커로 뭔가를 들을 일이 잘 없거든요. 그냥 샤워할 때 조금 틀어놓는다거나 설거지할 때 틀어놓는데, 그럴 때도 그냥 이제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되지 막 엄청 좋은 퀄리티로 음악을 듣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대부분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듣거나 에어팟에 연결해서 들으니까 당연히 아쉽지만 저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유심칩이 사라지고 eSIM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메인폰으로는 유심칩을 쓰고 비즈니스용 두 번째 전화번호는 eSIM을 사용하고 있는데, eSIM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거든요. 여행 나갈 때도 항상 eSIM을 구매해서 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eSIM이 불편할 때는 아무래도 기기 변경이 잦으신 분들은 eSIM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메이저 통신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뜰폰을 사용을 하거든요. 항상 통신사 고객센터가 열었을 때 전화를 해서 유심칩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서 eSIM칩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핸드폰 1년에 한 번 바꿀까 말까인데 유심칩을 버리고 eSIM칩으로 가면서 얇아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로는 이쁩니다. 아이폰 17 프로가 아직 뭔가 오렌지 색깔의 투톤은 아직 제 머리로는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폰 18 프로 다음 시리즈 프로에서는 그 디자인이 좀 다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시리즈의 프로는 굳이 고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폰 프로를 계속 사용을 해왔고 유튜브 채널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사진도 취미이고, 사실 아이폰 프로의 카메라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를 고르면서 사실 마음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내가 프로를 버려도 되나? 그래도 나름 프로처럼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박싱을 하다가 아이폰 에어를 딱 보자마자 그 마음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가볍고 아직까지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당연히 더 사용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카메라가 좀 궁금해서 제가 이번에 런던 출장이 끝나면은 파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도 촬영을 해볼 생각인데 다양한 영상과 사진을 아이폰 에어로도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무리해서 지금 목도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얼굴 상태도 말이 아닐 텐데 무리해서 트랜스퍼를 하면서 영상을 찍은 이유는 런던에 가면서 영상 편집을 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빠르게 영상을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아이폰 에어를 사라고 권유드리는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폰 프로를 사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뭐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폰 에어를 구매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런던에서 파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